이번에 6월 16일에 해경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왜곡됐던 사실을 바로잡아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의 핵심은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국민이 살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책임 규명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어 사건 조사 또한 의문을 많이 남긴 채로 단 7일 만에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 해경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날, 국방부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확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이유로 책임 규명에도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7일 만에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 년에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잦은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민정수석실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의혹이 있는데, 당시 각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건 발생 당시의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족들은 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등 이런 3 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러한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 행위 증거가 발견이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공무원이고 해경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고인의 순직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한 날 해양수산부가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할 경우에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전 정부나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유족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 또한 정치적인 공세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모두 지키지 않고 탈북한 어민을 2 명을 5일 만에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민 2 명이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 납포된 이후에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는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그 이유를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렇게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에 의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내로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헌법을 위배를 했고요. 그리고 살해 혐의는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고, 또 살인 행위도 조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라 대북통신감청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정부가 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은 북한 내로 정보를 유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음 아주 심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장애물 게시, 전단 살포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시각 게시물이나 전단 살포 행위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내 절차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 행해진 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